울산의 초중고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 현장을 연결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역대 손꼽힐 만큼 낮을 것으로 우려되자 투표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의 규모가 확장됩니다. 정원지원센터와 수상오페라하우스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됩니다.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2%로 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UBC 모닝와이드입니다. 4월 5일 울산시 교육감과 남구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오늘 아침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투표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신혜지 기자,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제가 나와 있는 신정사동 투표소는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줄을 서지 않고 바로 투표할 수 있는데요. 출근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유권자들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네,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치러집니다. 만약 코로나19로 격리 중이라면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마다 투표용지 개수가 다르다는 점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울산 지역 유권자는 교육감 투표용지 1장을, 남구 나선거구 유권자는 기초의원 보궐선거 용지까지 2장을 받습니다. 울산엔 투표소 280곳이 마련됐습니다.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울산 지역 투표율은 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보궐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닌데다가 종일 궂은 날씨가 예상돼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지난주 이틀간 진행한 사전투표에선 울산 유권자 93만 7천여 명 가운데 10만 1천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전국 평균 11%보다 낮은 10.8%의 투표율을 보인 만큼 최종 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정사동 투표소에서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 보신 것처럼 울산의 초중고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을 뽑는 보궐선거가 오늘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보수와 진보 후보 맞대결로 치러지는데요. 후보들은 마지막 한 표까지 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13일간의 뜨거웠던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2명의 교육감 후보는 마지막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천창수 후보는 교육복지와 청렴으로 대표되는 노키 전 교육감의 업적을 계승, 발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교육복지는 사각지대 없는 더욱 촘촘한 맞춤형 교육복지 체제로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보수 단일 후보임을 강조하는 김주홍 후보는 울산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김주홍은 중앙정부와 울산광역시, 울산시의회 그리고 각 구군과 협조를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는 힘 있는 교육감이 될 것입니다. 노키 전 교육감의 선거 영향력에 대해선 막판까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얼굴도 음성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 후보보다 훨씬 좋은 경력과 많은 경륜을 갖추었습니다. 천창수 후보는 이 같은 주장은 네거티브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아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 후보가 불리한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해 펼치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에는 어떠한 교육적 가치도 없습니다. 울산을 교육특별시로 만들겠다는 김주홍 후보. 중단 없이 한 발 더 아이 위해 달려가겠다는 천창수 후보. 새로운 보수 교육감이 탄생할지 아니면 사상 첫 진보 부부 교육감이 탄생할지 이제 선택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남구 구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지만 투표율은 역대 손꼽힐 만큼 낮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선관위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유권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투표 참여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거 계속 보긴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매일 해야지. 국민으로서 꼭 찍어야지. 지난달 31일과 1일 치러진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0.82%. 유권자 10명 중 1명만 사전투표한 셈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의 절반 수준, 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된 2013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선관위는 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투표율을 독려하고 기표 모양이 새겨진 선거빵을 판매하는 등 선거 전날까지도 투표율 높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는 임기만료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저조합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므로 이번 보궐선거에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보수 진영이 유리하다는 선거 공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육감 사전투표에선 진보세가 강한 북구와 동구 지역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유권자 무관심이 어느 진영에 유리할지 속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개표는 코로나19 유권자까지 투표를 모두 마친 밤 10시쯤 시작돼 당선자 윤곽은 자정을 넘겨야 드러날 예정입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태화강 일대가 또 한 번 대변신을 예고했습니다. 울산시가 2028년 세계 정원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정원 규모를 늘리고 수상 오페라하우스 같은 굵직한 볼거리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심리대숲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세찬 강바람이 불던 기존 진입로는 대나무 숲으로 막았고 50m 구간의 숲길을 새로 만들어 안내센터에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망대 인근 790m 길이의 자전거 전용 도로도 이달 공사를 마치면 국가정원 상하부를 연결하는 자전거 길이 완성됩니다. 오는 6월 3,000제곱미터 규모의 정원 지원센터 건립 등 대규모 공사를 앞두고 울산시가 각종 편의시설 정비에 나선 겁니다. 억새정원 확충과 함께 또 스마트 가든볼 조성 그리고 민간 정원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2028년 세계 정원 박람회 유치를 하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울산교 인근 이곳 태화강 둔치에 들어설 3,000석 규모의 대규모 수상 오페라 하우스도 이달부터 본격 준비에 들어갑니다. 시는 사업비 규모와 경제적 타당성을 책정하는 기본 구상 용역의 비용을 2배로 늘리고 이르면 이달부터 6개월간 사업 진단에 나설 방침입니다. 태화강 하천 점용 등 추진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이 많지만 기본 계획 수립 용역과 함께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차근차근 오는 2028년 세계 정원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번영교와 명천교 사이 3만 평 규모의 유휴 녹지도 국내 최대 억새 정원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하구까지 정원이 늘어나고 편의시설도 풍성해지면서 태화강 국가정원이 제2의 대변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전병주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2%로 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36으로 1년 전보다 4.2% 올라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품목별로는 도시가스 요금이 36.4%, 전기요금이 29.5% 폭등했지만 휘발유 등 공업제품 가격이 16% 넘게 하락해 물가 상승세를 늦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울산 남구와 인천 중구가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분양 관리 지역은 13곳에서 울주군과 포항시, 경주 등 11곳으로 줄어듭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월 말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기준에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미분양 가구수 2% 이상이라는 조건을 포함해 사실상 지정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집값이 반등하면서 울산에서도 1년 이내에 집을 되파는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소재의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을 매도한 730명 가운데 1년 안에 되판 사례는 전체 4.5%인 38건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석 달간 울산에서 보유기간이 1년 이내인 매도인의 비율이 꾸준히 줄고 있는 가운데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집주인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울산시가 내년도 국비호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시청에서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2차 전략보고회를 열고 지난 1분기 동안 추진된 내용과 추가 발굴 사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신규 발굴 사업으론 온산항 오염 퇴적물 정화,
화학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 등이 제안됐습니다. 또 반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개발 제한구역 주민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등 기존 사업의 국비 규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리시 발전에 크게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는 1, 2차 보고회 이후 늘어난 사업 40건 871억 원을 포함해 이달 말까지 추가 사업을 발굴하면 총 신청 규모가 2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은 다음 달부터 중앙부처별 심의가 시작되며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9월 2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울주군이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보다 15% 늘어난 1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울주군립병원 설립과 하천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입니다. 남구도 수어통역센터 설치와 달동, 삼산동 하수구 준설,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등 160억 원 증액한 1회 추경 예산안 6,849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신정사동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부터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하나둘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산을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60mm의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텐데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면서 오늘 오후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날이 다소 쌀쌀하겠고요. 비가 그치고 차츰 계절의 시계도 제자리를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강풍과 함께 요란한 비 예보가 있긴 하지만 잊지 말고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정사동 투표소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2018-2019 시즌 이후 4시즌 만에 플레이오프 우승에 도전하는 울산 현대모비스가 고양 캐롯과의 6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아쉽게 졌습니다. 울산은 서명진과 아바리엔토스가 16점씩 올렸지만 외곽이 무너지며 고양 이정현에게 무려 34점을 허용해 79대 86으로 패했습니다. 두 팀은 내일 저녁 7시 고양으로 장소를 옮겨 3차전을 치릅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공식 비디오 게임 파트너 일렉트로닉 아츠가 후원하는 2-3월 EA스포츠 K리그 이달의 선수상 수상자로 주민규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규가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건 처음이며 울산 소속 선수로는 주니오와 이동경에 이어 3번째입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제주에서 울산으로 이적한 주민규는 시즌 개막 후 4경기에서 2골 1도움을 올렸습니다. 울산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추가된 답례품은 돼지고기와 국수, 손막걸리, 알로에, 각종 이용권 등 16개 품목으로 울산시의 답례품은 모두 30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타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하면 기부금의 30%를 해당 지역 특산물 등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동구가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인구 이동성을 반영한 인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주민은 동구의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청년 정착을 지원할 방안과 교육, 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리해 오는 6월 말까지 동구청 누리집 등에 접수하면 됩니다. 현대자동차의 지난달 글로벌 판매량이 20% 넘게 늘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에서 7만 4천여 대, 해외에서 30만 7천여 대를 판매해 글로벌 판매량이 1년 전보다 21.3%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국내에서는 신형 그랜저가, 해외에서는 친환경차가 판매량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유공 성실납세자 22명을 선발해 세무조사 유예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낸 개인 1명과 법인 2곳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고 3년간 일정 금액 이상 지방세를 기한 안에 납부한 개인 5명, 법인 14곳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남구의 한 술집 골목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